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해외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가방을 준 걸로 확인된 사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란 속에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이 가방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건희 씨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관저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디올 의류 등을 찾던 특검이 이 신발과 같은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의 클러치백 2개였는데 하나는 2023년 3월에 쓰여진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특검은 편지를 쓴 사람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라고 봤습니다. 편지에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 김 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청탁금지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 의원을 당선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로 김 씨와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통일교 당원들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 100만 원대의 명품 클러치가 오갔다는 사실은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도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선물했다면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핵심은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가방이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대가인가 하는 건데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유난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뒤 김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던 바로 그 전당대회인데요. 당시 전당대회 전후 상황을 홍신영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원들을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 비난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치러진 전당대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시작부터 끝까지 윤심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2년 12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 지지율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이은 4위. 비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자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당원 투표만 100% 반영하는 걸로 선거의 규칙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유 전 의원이 스스로 물러난 뒤엔 윤 대통령이 나경원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하며 이른바 불출마 신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공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전 의원과의 김장연대까지 결성되며 유일한 친윤 후보로 남은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전당대회 9일 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 클러치백은 2년여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석연치 않았던 당시 과정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협의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란 입장인데요. 정작 항소장 제출을 불허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해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시한인 오늘 0시까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배신 대구고공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부터 대검이 허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검 측이 배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데 1심 선고는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 없지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 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에 친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권력의 외압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날까 봐 법무부가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 판결문의 취지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장동규 대표는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법사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모든 피고인들이 구형량의 절반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근거 없는 선동이라 일축했고, 일부 검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반발하는 상황을 두곤 친윤 검사들의 집단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명태균 씨와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지난달 국감에 나와 선거 당시 오 시장이 울면서 자신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오 시장 면전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혐의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5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나간 데 이어 특검에도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오 시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보여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비슷한 시각 명 씨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대납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를 해서 연결을 시켰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곧바로 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만남 횟수와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 없고 명 씨 측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파일을 보내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 씨 측이 제공한 여론조사 파일이 발견됐고 비용을 대납한 걸로 지목된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역시 명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던 오 시장은 조작된 조사다, 정기적으로 제공받진 않았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로 사실관계와 혐의를 정리한 뒤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이어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선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사고 현장 양옆의 보일러 타워들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려 수색 작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현장에 정인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아직도 수색 작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이곳 울산 남구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은 현재 조명이 꺼진 상황입니다. 오후 5시 반쯤 경보음이 울려 인력과 장비들이 안전지대로 철수하면서 수색 구조 작업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미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기울기 감지 센서에서 울린 것으로 확인돼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아직 매몰된 노동자 7명 가운데 2명은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숨진 노동자 1명과 사망 추정자 2명도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엔 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있긴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철골 구조물들을 일일이 잘라내며 수색구역을 넓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경보음에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대피한 것처럼 이번에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에 4, 6호기 또한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진동이 발생하는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족 대표, 관련 전문가 등과 회의한 끝에 4, 6호 보일러타워를 먼저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체는 구조물에 화약을 설치해 폭파시키는 발파공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과 인근에선 발파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도 시작됐는데요. 인근 복합발전소는 자정부터 가동을 멈추고 주변 지하에 매설된 배관에선 잔류가스를 빼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장에선 다음 주 중에는 발파와 해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파 해체 준비와 별개로 구조대원들의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이어갈 방침인데요. 오늘 오후 울린 경보음이 양옆 4, 6호기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안전이 확인되면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구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난 2일 일본인 모녀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운전자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서울 흥인지문 앞에 교통경찰관들이 배치됐습니다. 며칠 전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만취 차량에 치이는 참견을 당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양복 차림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본래는 면허 정지지만 10년여 전 음주 운전을 하고도 또다시 적발돼 면허가 아예 취소됐습니다. 대리 부르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저쪽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에선 포위 작전을 하듯 주요 길목마다 동시다발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되는 이곳 강남역 한 곳만 해도 60명 가까운 경찰력이 단속에 총동원됐습니다. 입을 헹구고 다시 헹궈보지만 측정기의 경고음만 요란하게 울리고 0.093 면허 취소 수치인데요.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가 속출합니다. 정지라는 게 그러니까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시니까 그 상태는 무면허 상태신 거예요. 운전 아예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불과 2시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만 11명. 이 가운데 2명은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외국인 방문객 등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을. 경찰은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 씨를 오는 11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 요청에 유족들의 임시 숙소 체류 기간을 20일까지 닷새 더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신임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높은 생활비와 청년층의 좌절이라는 보편적인 고민을 짧고 강한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파고들었는데요. 유럽의 진보 정치인들도 한 수 배우기 위해 뉴욕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 역시 청년 문제가 화두인 우리 정치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뉴욕의 임대료를 동결, 즉 얼려버리자면서 한겨울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드는 맘다니. I'm freezing. You're right. 벌벌 떨며 임대료 동결을 주장하는 그의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가며 5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무상버스, 뉴욕시가 운영하는 저가 식료품점 등 파격적인 공약들은 젊은 층에게 친숙한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틱톡 등을 타고 급속히 퍼졌습니다.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돼 유색인종을 포괄하는 팬 기반을 형성했고 그의 메시지에 공감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막판엔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맘다니 돌풍과 그의 선거 운동 방식은 유럽의 진보 정치인들까지 고무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진보 정당 굴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정치인 마농 오브리. 지난달 말 뉴욕으로 날아가 맘다니의 선거 운동에 참석한 뒤 소셜미디어에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살인적인 월세와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으로 지난 9월 대규모 생활비 위기 시위가 일어났던 런던. 영국 녹색당 대표 잭 폴란스키는 맘다니의 성공 원동력으로 생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메시지와 진정성,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을 꼽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를 즐겁게 풀어가는 맘다니의 선거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d although there are serious consequences and there are serious political turmoil going on, you can approach these things with a sense of fun whilst treating the issues as serious as they are. And I think he gets that just right. 독일 좌파당의 얀 반 아케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뉴욕을 방문했다며 맘다니의 선거 전략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신들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풍처럼 등장한 젊은 정치인 맘다니, 그의 신선하고 유쾌한 선거운동 방식이 유럽 진보 정치인들의 새로운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이 이제는 무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캐대헌 같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웹소설이나 순수 문학같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영역과도 경계를 허물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던 청소년 육상 선수가 부상으로 꿈을 접은 뒤 우연히 접한 음악에 빠져듭니다. 하나둘 사연을 갖고 모인 소년들. 한 팀을 이뤄 무대에 오릅니다. 2년 전 데뷔를 앞둔 K-팝 그룹을 소재로 한 웹소설이 먼저 공개됐고 이어 마치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K-팝 그룹 라이즈가 데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웹소설이 시즌2, 시즌3로 이어지는 가운데 라이즈는 현실 무대와 소설 속으로 가며 팬들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대중음악계가 아이돌 그룹의 성공을 위해 웹문학에 손을 내밀었다면 이번엔 순수 문학이 K-팝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아이돌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광기를 그린 소설 성소년. 작가는 스스로를 K-팝을 열렬히 좋아하는 이른바 빠순이라고 소개합니다. 팬덤 문화 빠순이 이야기를 문학의 형식으로 쓴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제껏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K-팝 아이돌 또는 그들을 쫓는 팬들. 특히 이번 소설은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힘입어 억대 선인세를 받고 미국과 영국, 유럽은 물론 브라질까지 대형 출판사에 팔렸습니다. K-팝이 너무 다양한 많은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쓰는 저 자신도 질리지 않고 아이돌 소재로 지속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벌써부터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들어올 정도. 대중음악, 그것도 최첨단 K-팝을 소재로 한 순수 문학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신기할 것 같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을 거쳐 문학으로, 스마트폰 화면 위 OTT와 웹소설에서 종이에 활자로 인쇄된 순수 문학까지. 대중음악 장르에서 훌쩍 뛰쳐나온 K-팝은 온갖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현상이 됐다는 점을 거듭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 SCM 개최와 양국 공군의 연합훈련 등에 대해 북한이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에 여과 없는 노출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국방상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며 북한도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원칙 아래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연례 훈련과 회의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페루 안데스의 기후위기 상황 연속 보도 마지막 편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위험이 증가한 안데스의 산사태에 주민들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유발한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빙하와 용출수가 만든 거대한 협곡 가운데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래 이 산 위쪽에는 2개의 빙하 호수가 있었지만 빙하가 녹고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가 났고 호수 하나가 범람하면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넘쳐 흐른 빙하 호수의 물이 이렇게 산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쓸려 내려간 흙과 돌이 아래쪽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점점 불어났고 그대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알루비온, 흙과 돌이 물과 섞여 빠르게 흐르는 토속류 때문에 산 아래 마을, 집 여러 채가 부서졌습니다. 안데스의 토속류, 알루비온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계곡 그 주변 모든 것들을 부수면서 내려갔습니다. 새벽 5시, 주민들은 가까스로 몸만 피했습니다. Del sonido, feo el sonido, y nos asustemos. Yo cargando mi hijito me salí así tal como esté por arriba.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토속류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sta situación climática afecta mayormente aparte del glacial y así las rocas. 갑자기 도시 전체에 경보가 울려서 뭔가 봤더니 알루비온 경보였습니다.
한밤중에도 울려 퍼지는 훈련용 대피경보. 안데스 산맥을 병풍처럼 두른 와라스에는 골목마다 비상대피로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위험지역입니다. 수십 년 전에도 빙하호수 범람으로 토속류가 도시를 덮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oday, with much more people living there, would be a real disaster. And we're talking there especially about the lake Palcacocha, which is a big threat. 최근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0% 또는 53%에서 60%로 정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í, a todos los países quienes tienen mucha industria están lamentablemente aportando al cambio climático. 기후변화의 책임은 적지만 피해는 큰 안데스의 주민들은 한국을 포함한 산업 선진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두고 평가전에 나선 야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투수진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타선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고척 돔구장 16,000여 매진되면서 KBO 리그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간 평가전. 내년 3월 WBC 첫 상대인 체코를 상대로 대표팀은 손쉽게 선취점을 냈습니다. 1회 김주원이 볼넷을 고른 뒤 폭투로 2루로 진루했고 송성문의 적시타로 먼저 득점을 올렸습니다. 2회에는 한동희의 2루타에 이어 최재훈의 희생타로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격은 다소 답답했습니다. 3회 원아웃 1, 2루 기회에서 중심 타선이 모두 범타로 물러났고 6회 득점 기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8회 이재원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지만 어설픈 주루 플레이로 기회를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체코를 상대로 4번 타자 노시환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는 등 5안타에 그친 타선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만 젊어진 마운드의 안정감은 돋보였습니다. 선발 곽빈이 최고 시속 156km의 직구를 앞세워 2이닝을 무실점으로 털어막은 것을 시작으로 김건우와 김태견 등 7명의 투수가 삼진 17개,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국제 경기라는 긴장감도 있었을 것이고 한 달 이상을 안 뛴 선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첫 경기에서의 감각적인 부분이 나온 것 같고 대표팀은 내일 체코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최하위 대구가 김현준의 추가 시간 극장골로 일부 잔류의 신락 같은 희망을 살렸습니다. 자동 강등을 피하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지만 에이스 세징야마저 부상으로 결정한 대구. 후반 막판 에드가의 슈팅이 크로스바에 맞으면서 김병수 감독이 머리를 감싸주고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추가 시간 거짓말 같은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정원택의 크로스를 김현준이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세징야도 벌떡 일어나 환호하죠. 이 결승골로 승리한 대구는 11위 제주와의 승점을 3점 차로 좁혔고 다음 제주와의 맞대결에서 최하위 탈출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안양은 유키치의 멀티골을 앞세워 갈 길 바쁜 제주를 제압하고 승격 첫 시즌에 조기 잔류를 확정했는데요. 경기 막판 유리 조나탄의 만회골에도 승부를 뒤집지 못한 제주는 대구와의 다음 경기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프로농구에선 허훈의 부상 복귀전이자 데뷔전을 치른 KCC가 3연패 부진을 끊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비시즌 중 당한 종아리 부상으로 KCC 이적 후 처음 경기에 나선 허훈. 공교롭게도 상대가 친정팀 KT였는데요. 1쿼터 중반 교체 투입되자마자 공을 가로채 형 허웅의 득점을 도운 허훈은 10분 남짓한 시간을 뛰며 5득점에 어시스트와 가로치기 2개씩을 기록하며 자신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허훈의 복귀 효과였을까요? KCC는 숀 롱이 19점, 19리바운드로 골밑에 지배했고 간만에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올리며 3연패에서 탈출, 공동 4위에 도약했습니다. 앨런슨이 19점, 알바노가 14점을 책임진 DB는 LG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K리그1 우승을 조기에 확정한 전북이 대전을 3대1로 꺾었는데요. 홈팬들 앞에서 통산 10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종일 흐렸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오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요. 제주에 10에서 60, 남해안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서도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4도, 화요일 아침에는 3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날이 차츰 개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춘천 8도, 대구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9도, 부산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에는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